네, 음운변동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운변동 첫 번째 시간에는 교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교체 중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요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 네 가지 현상을 배우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선생님 남자친구 없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네 할 때 눈물 같은 거. 선생님 바깥에 좀 나갔다 올게. 눈물이 나니까 밖. 이 두 가지 현상은요, 똑같이 받침이 바뀌지만 사실은 다른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법을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박이라고 제가 발음을 했죠. 박. 근데 사실은 우리는 받침의 박, 쌍기역을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음끝, 받침에 가느다란 물방울만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주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아마 이걸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도 미음, 이응, 니은과 같이 비음이 있잖아요 라고 할 겁니다. 네,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을 닮아서 비음으로 변화하는 게 비음화죠. 선생님이 아까 쌤 밖에 나가서 눈물 좀 흘리고 올게. 눈물 좀 닦고 올게. 라고 했습니다. 눈물 발음할 수 있죠. 눈이라는 건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받침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눈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눈물이라고 끊어 발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면은 눈물이라고 발음이 나죠. 이렇게 발음은 가능하지만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서 바뀌는 경우, 이 경우는 비음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받침이 바뀌고요. 또 받침에서 비읍, 비읍 디귿 기억이 아니라 받침에서 미음, 니은, 이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했듯이 음끝은 발음할 수 없는 애가 바뀌는 경우, 비음화는 발음할 수 있는 바닷가, 발음할 수 있는 애가 바뀌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른 걸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쵸. 좋은 지적이었어요. 선생님, 눈물은요, 사실 니은, 눈물이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이건 비음화가 아니잖아요. 라고 물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걸 정확히 말하면 비음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밥물 같은 거죠. 밥이라는 받침도 발음할 수 있고 물도 발음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밥물이라고 교체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정확하게 비음화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된소리 대기까지 했고요. 된소리 대기는 예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예시를 다 외워라라는 게 아니라 많은 예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우리 프린트에도 적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미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국밥, 잡고, 부엌도 같은 예시를 먼저 보시고 여유가 된다면 이 밑에 있는 예시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간의 받침, 용언의 어간의 받침에 니은이나 미음이 온다면 뒤에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 한자 리을 뒤에 디귿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 받침, 관형사형어미나 어간,
어미 받침에 리을이 오는 경우에 네, 된소리가 나는 것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시옷에 대한 거는 첨가 부분에서 하기로 했죠. 자, 된소리 한번 적어봤고요. 구개음화 바로 가도록 하죠. 구개음화는 특이하게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자음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위치와 방법이 둘 다 바뀌거든요. 굉장히 출제율이 높아요. 특이한 아이기 때문이겠죠? 일단 구개음화는 이런 경우에요. 얼마 전에 해가 떴는데 해 뜰 때 해돋이 보러 갔어? 맞아. 굳이 해돋이 보러 갈 필요는 없지. 그런데 선생님은 해돋이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발음이 뭔가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발음입니다. 자, 우리는 해돋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해돋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굳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굳이라고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 발음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구개음화의 조건은 방금 했듯이 받침에 디귿이나 티읕이 올 때 뒤에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 계열의 모음이 왔을 때 이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다시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이때에 단어의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단어의 강의를 듣고 오면 더 좋을 겁니다. 자, 형식, 형태소, 다른 말로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자, 해도 이라는 접사, 같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디귿이 지읒으로, 티귿이 치읒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디귿 뒤에 무슨 형태소가 올 때요? 네, 형식, 형태소가 올 때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때 조금 다른 점은 이걸 것 같아요. 희가 온다면은 희가 축약된 티귿이 치읒으로 소리 난다는 건데 이 축약이라는 거는 오늘 수업의 4번째 강의에서 들을 겁니다.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의 4번째거든요. 요 4번째 교체, 첨가, 탈락, 축약에서 배울 텐데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티귿으로 축약이 되고요. 이 티읕이 치읒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티읕은 치읒으로, 디귿은 지읒으로 변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굳이 표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입니다. 디귿은 지읒으로 변하고요. 티읕은 치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읕은 뭘로 변한다고요? 치읒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축약 후 교체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한 번에 합쳐서 구개음하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다, 땅이 딱딱하게 굳다, 빵이 굳었다에다가 굳게 하다라는 이히리기 같은 것들이 붙었을 때 이때 이렇게 나눠서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현상에서는 바로 굳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어문 규정에 있는 내용이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굳히다, 굳히다로 나눠주셨다면은 당연히 나눠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가 티가 된 것은 축약, 티가 치가 된 것은 교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3. 뒤에 이가 있어도 이가 실질 형태소라면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라면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불. 이불이 하나의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죠. 그런 경우면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적어둘게요. 우리 위에서 했던 건데 아까 밭이랑입니다. 고랑과 이랑 할 때 그 이랑이고요. 이랑이 명사인 경우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예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7페이지로 조건 4 볼게요. 뒤에 오는 반모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붙여. 자, 여를 한번 분석해보면 붙이여라고 되죠. 그래서 마치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가 줄어들어서 여가 된 거죠. 이, 인 경우이므로 반모음이가 있기 때문에 국외음화를 적용해서 어떻게 발음된다고요? 붙혀가 아니라 붙여. 책상을 붙여 앉아라 라고 하지 않고 책상을 붙여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식의 예시입니다. 조건 5번. 국외음화의 조건은 반드시 받침에 디귿이나 티읕이 있어야 합니다. 자, 특히나 어떤 받침이냐면요. 원래의 받침에 디귿이나 티읕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의 받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를 쓰면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의 받침이라는 건요. 음끝으로 인해서 디귿을 교체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디귿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좋다의 경우는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뒤에 아가 왔을 때, 조이, 조역, 이렇게 왔을 때, 이 경우에 처로 발음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음끝이 되어서 교체된 경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밭이랑 반이랑 예시 넣어놨고요. 중세국어의 국외음화 잠깐 넣어놨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반이랑과 밭이랑 내신과 수능에서 자주 나오고요. 자, 선생님 왜 반이랑과 밭이랑은 발음이 다르죠? 라는 질문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Gute Frage, 좋은 질문입니다. 밭이랑의 밭이라는 실질 형태소와 이랑이라는 명사. 자, 명사인 경우에는 아까 무슨 형태소라 그랬죠? 네, 진짜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죠. 이 두 가지가 만나 합성어가 된 경우이고요. 밭이랑 논을 갈자 해서 밭이랑은 밭이라는 명사와 열거의 의미를 지닌 접속조사 이랑, 즉 조사라고 얘기했죠. 조사면은 뭐예요? 무슨 형태소? 네, 형식 형태소인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조사는 무슨 형태소라고요? 네, 여러분 적을 수 있어야 되죠? 형식 형태소이므로 국외음화 조건을 충족, 만족하지만 밭고랑과 밭니랑의 이랑은 명사이므로 실질 형태소이므로 국외음화 조건을 불충족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는 발음이 다릅니다. 그럼 중세국어에는 도대체 국외음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균기, 나란 말싸미 균기의 다랑, 부텨, 티악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중세시대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균기이라고 발음했고요. 부처님 할 때 부처를 부텨, 치악산을 티악산이라고 발음했다고 합니다. 즉 중세시대의 국외음화는요. 현대국어의 지읒치읒이 쓰인 위치에 중세국어의 디귿티읒이 쓰이면 맞아. 중세시대에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지?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은요, 여러분이 문법뿐만 아니라 고전 시가를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부처 혹은 치악산 같은 경우는 제가 관동별곡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치악산, 관동별곡에 나오는 지명이라서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6번과 7번까지 하면은 교체 끝납니다. 자, 전설모음화와 반모음 교체예요. 자, 반모음 교체는 모음 축약으로도 봅니다. 일단 전설모음화, 후설모음 아, 어, 오, 우가 전설모음의 영향을 받아 에, 웨, 위로 발음되는 현상인데요.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도 하고 전설모음화라고도 합니다. 학교마다 잘 안 가르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별표 하나 줬어요. 자, 모음 변동이죠. 앞에까지는 자음이었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기를 우리는 애기.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엄마 대신에 애미야, 국이 짜다. 라는 사투리를 쓰기도 하죠. 고기 대신에 괴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표준 발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머, 아기가 귀엽네요 라고 해야 됩니다. 애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애미야, 국이 짜다가 아니라 어미야, 국이 짜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고기가 맛있네요 해야 되고요. 그런데 몇 개의 예외가 있어요. 요 몇 개의 예외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것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모음 역행동화이자 전설모음화라고 보이는 이 현상에서 남비를 냄비라고 하는 것. 냄비라고 쓰고 냄비라고 읽죠. 내기, 이게 뭐냐면요. 신출내기라고 하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요? 그는 새로 등장한 사람이야. 약간 신성이야. 새로 등장한 신임이야. 약간 이런 의미로 쓰일 때요. 그는 신출내기야 라고 하죠. 그때 내기. 그는 신출내기야 라고 하지 않고 신출내기야. 동댕이치다. 네. 시험지를 동댕이치다. 내 동댕이치다. 이런 의미죠. 네, 동당이치다 라고 하지 않고 동댕이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몇 가지의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허용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반모음 교체 갑시다. 반모음 교체는요, 모음 축약으로도 봅니다. 자, 이, 오, 우가 반모음 이, 오, 우로 교체되는 현상이에요. 뭐 앞에서? 아나, 앞에서. 자, 이모음 교체 현상을 볼게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서 수의적으로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기어를 겨, 지어를 밥 좀 줘, 피어가 꽃이 펴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교체로 본다면은 반모음의 개수를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한 개, 요것도 한 개. 네, 단모음이 반모음을 교체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한 개 한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현상은요, 사실은 교체냐 축약이냐 요거는 교육과정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피 더하기 어가 왔어요, 동일하게. 근데 어떤 경우는 펴라고 발음을 하고 어떤 경우는 피여라고 합니다. 자, 피여라고 하는 거는 없던 반모음 이가 생겼죠? 이 경우는 모음 첨가입니다. 좀 더 정확히 적고 싶은 친구는 반모음 첨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피어인지 피여인지 펴인지가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피덕이 어면은 피어라고 써야 되는 건데 가끔 우리는 펴라고 교체 혹은 축약으로 발음을 하고요. 피어라고 반모음이 첨가된 발음을 하기도 하더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우로 교체되기도 해요. 자, 수위적인데요.
자, 초성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자, 배우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배워. 오우아라고 하면 안 돼요. 와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도세자를 가두어라고 바로 예시가 떠올랐는데 너무 잔인한 예시였네요. 뭘 가둘까요? 동물을 가두어 기르다. 네, 뭐 정도. 가두어도 가능하고요. 가두어도 가능합니다. 저기 좀 봐. 네, 봐.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체예요.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체 현상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총 7개니까, 자, 옆에다가 7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체는 7개. 자음 교체들, 모음 교체 2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와서 첨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첨가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귀여운 척 하고 싶을 때 니은 첨가를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늦은 시간에 갈 때는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해요. 아니면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해요. 당연히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하죠. 요즘 날씨가 추워. 솜잎을 덮고 자 라고 해요. 솜잎을 덮고 자 라고 해요. 솜잎을 덮고 자라고 하죠. 목감기에는 물약이 좋아. 물약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첨가를 배우고 나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진짜 물만 마시고 와서 한번 첨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첨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솜잎을 물약 혹은 밤길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거예요. 첨가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음 첨가와 모음 첨가가 있는데 딱 봐도 첨가는 3개밖에 없죠. 그래서 개수는 별로 없지만 약간 좀 복잡한 단어의 개념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 첨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니은 첨가는 별 3개짜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자, 합성어나 파생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했었는데요. 단어 시간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입니다. 파생어는 접사 더하기 어근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어근이라고 했으면 어근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꼭 선생님이랑 똑같이 어만 적어놓고 나중에 돼서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꼭 항상 어근 더하기 어근이라고 예쁘게 적어주세요. 어근 더하기 어근, 접사 더하기 어근 예쁘게 적어주시죠. 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을 결합된 단어,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단일한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거나 어근과 접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단어의 발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사이 소리가 덧나거나 반모음이 덧나거나 하는 경우는 반모음은 아니네요. 이런 경우가 니은 첨가나 사이 소리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니은 첨가는요.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거예요. 자,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경우나 접사와 어근이 더해지는 즉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거든요. 다시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합성어예요. 자,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이 계열 이중모음인 야여 요유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우리는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다시 어근어근 혹은 어근접자로 이루어졌을 때 니은 소리가 덧나요. 어떤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의 앞말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여, 요유일 때 자연스럽게 니냐녀뉴뉴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솜이란 단어와 이불이라는 어근이 접할 때, 물이란 단어와 약이라는 어근이 접할 때, 품삭, 일이라는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앞말이 다음이고 앞말이 자음이고 앞말이 자음이었고 뒷말이 야, 일 때 니냐녀뇨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을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자, 한번 현상을 볼까요? 물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린 물약이라고 니은이 첨가돼서 발음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근데 물약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물약까지는 니은 첨가 현상이었는데요. 여기서 하나가 더 일어나게 돼요. 앞말이 리을로 끝났고요. 뒷말이 니은으로 시작하니까 앞에서 뒤에 영향을 줘버리면서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즉,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리을이 유음이거든요. 자, 공주들 중에서 유음화가 뭐였지? 기억 안 나면 빠르게 앞을 보셔도 되고 리을이 왜 유음이지?를 모르면은 1교시 했던 의문의 체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의문 체계 중 자음 체계 보시면은 거기서 니은, 리을, 비음, 유음 이렇게 나눠서 보여요. 자, 삭일 갈게요. 삭일 받침으로 이렇게 자음이 왔고요. 뒤에가 이가 오니까 니은, 없던 니은이 생겼네요. 이걸 우리는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니은 첨가가 된 다음에 기역시옷이었는데 기역시옷 중에서 시옷이 사라졌죠. 요거 아직 안 배웠지만 써드릴게요.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여러 개의 자음의 무리가 단순해졌다. 하나만 남았다. 그러고 나서 바닷가, 만나요가 되죠. 바닷가, 하니까 만나요. 기억이 이응이 되는 거 바로 비음화입니다. 몇 개의 예시를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개의 예시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고요. 항상 중요한 건 요거 같습니다. 요거를 꼭 적어주세요. 니은 첨가는 항상 마지막에 비음화, 유음화를 확인할 것. 자, 이렇게 니은 첨가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이 자음군 단순화는 배우면 바로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마지막에 꼭 비음화, 유음화를 한다는 얘기지. 예, 자, 이 비음화, 유음화를 꼭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자, 니은 첨가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니은 첨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이룰 때,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럴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우리는 니은 첨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합성어나 파생어인데요. 중요한 거는 합성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이소리 현상이랑 조금 구분을 해야 돼서 그렇거든요. 사이소리 현상 넘어갈게요. 사이소리는 말 그대로 현상입니다.
현상이란 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해서 점점 앞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좀 짜증나는 지점이에요. 어쩔 땐 일어나고 어쩔 땐 안 일어나. 조건을 지켰는데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의문의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 변동 파트가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표준 발음법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의문 변동 파트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의문 변동 파트에서 배워야지만 그 다음에 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 배워도 되지만 의문 변동에서 가르치는 쌤들도 있고요. 나 말고도. 그리고 그렇게 미리 배워두면은 나중에 표준 발음법 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이걸 표준 발음법이랑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의문 변동으로 끝냅시다. 자, 사이소리 현상 합성어에서 마찬가지로 합성어를 이룰 때 그쵸? 똑같아요. 합성어를 이루고 합성어를 이루는데요. 얘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죠. 얘는 뒷말이 된 소리가 되거나 니은 소리가 되거나 니은 소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된 소리 되거나 니은이나 니은 소리가 나는 현상을 우리는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구나 라고 하네요. 된 소리가 났어. 니은 소리가 덧났어. 니은 소리가 덧났어. 그럼 이거 무슨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지우고 조건을 살펴볼게요. 얘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얘는 앞말이 모음이나 울림소리로 끝나야 돼요. 모음이나 울림소리로 끝나야 돼. 자, 울림소리 기억 안 나는 공주들은 앞으로 다시 가. 의문의 체계로 다시 가세요. 울림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자음 중에서 모노레일 이 울림소리였습니다. 모노레일로 끝날 때 표기상 시옷이 첨가되는 현상, 표기가 안 되기도 하고 표기가 되기도 해. 자, 초불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촛불. 이라고 하죠? 촛불. 밤길이라고 하죠? 밤길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발음해? 밤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발음 한번 적어봅시다. 촛불이라고 발음이 나죠? 밤길이라고 안 하고요. 밤길이라고 발음이 나죠. 코날이라고 안 하고 네, 콘날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깨입 하죠? 깨잎 먼저 할게요. 자, 니은 첨가라고 했으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이야여요요면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시옷과 피읍은 발음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옷과 피읍을 발음할 수 없어서 교체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했더라? 발음이 안 돼서 받침이 교체되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러분 다 적으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음끝규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적는 것도 연습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디귿. 앞말이 바닷가, 뒷말이 니은, 만나, 바닷가, 만나요 되는 거 무슨 현상이라고요? 화. 항상 마지막에 뭘 따져봐라? 디음아, 유음아 따져보라고 했어. 디음아, 유음아. 예산일 할게요. 마찬가지로 앞말이 뭘로 끝났고요? 받침. 뒤에가 야여, 요요 왔으니까 니은, 첨가. 써보시죠. 닐. 없던 니은이 첨가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옷 발음할 수 없으니까
발음을 할 수 없어서 디귿으로 발음하는 걸 우리는 끝, 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 삿, 닐 하면 되고요. 이때 예산일에서 디귿, 바닷가, 만나요 되는 거 비, 화. 그래서 예, 산, 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변하는 거 제가 일부러 예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예시들을 공주들이 계속 연습할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될 거다. 자, 여기까지가 니은청과 사회소리 현상이었고요. 사회소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게 갑자기 뒤에가 앞말이 모음이나 울림소리로 끝났는데 뒷말이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 사회소리 현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반모음 첨가합시다. 자, 반모음 첨가 아까 얘기했던 피여와 같은 거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뒤에 이야, 우가 첨가되는 건데요. 당연히 첨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몇 개의 단어만 표준 발음으로 허용해요. 그니까 당연히 몇 개의 발음 중요하겠어, 안 하겠어요? 중요하겠죠. 자, 몇 개의 발음이냐? 돼요. 피어, 이오, 아니오. 이렇게 네 가지는 표준 발음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꽃이오, 이것은 뭐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두 개가 합쳐졌죠? 두 개가 합쳐졌죠? 요거를 우리는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혹은 반모음 교체라고 쓰셔도 돼요. 모음 교체. 자, 조와도 히읗이 탈락해버린다면 조와 합쳐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조와도 라고 펼쳐서 썼네. 조와 도죠. 조아 였는데. 자, 그러면 없던 누가 들어갔어? 얘가 들어갔지? 반모음 오 첨가. 그럼 딱 봐도 칸이 길죠? 그럼 뭘로 쓰면 돼? 요거 첨가.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반모음에서 오를 선택하기도 하고 우를 선택하기도 해요. 곱다, 과 이런 거 있잖아. 굽다, 구워 이렇게.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게 하나가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탈락일까 아닐까 고민해 보시죠. 요것은 탈락이 아닙니다. 단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오나 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음 조화라는 거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첨가였고요. 좀 끊었다가 탈락과 축약 한 번에 나가고 숙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체 첨가였습니다.